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교는 정석 황재현입니다.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합격 불변의 법칙 황재현. 제가 밴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론의 정석 황재현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서 지금 이제 하루에 한 문제씩 기출문제를 올려드리고 있고, 나중에 이제 학교론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 뿐만 아니라 무료 특강 같은 것도 공지가 있고, 3월 달부터는 기출문제를 2문제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풀었던 기출문제를 짬 내셔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같이 소통 공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빠패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바빠패스가 어떤 것들은 대충 충분히 이해하고 강의를 듣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바빠는 바쁜 수험생을 위해서, 바쁜 당신을 위해서 빠른 합격하겠다, 빠른 합격 패스로 진행되는데, 과목마다 40강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학교론 테마가 바빠패스의 바빠서는 40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테마는 좀 긴 테마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40분을 넘기지 않도록 제가 강의를 하긴 하겠는데, 일단 긴 테마는 강의가 좀 쪼개져서 2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서 40강이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무조건 최우선의 목표는 이 바빠패스를 듣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저만 믿고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중요한 핵심을 빠지지 않고 제가 충분히 자세히 잘 설명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강의는 이론과 함께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강의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테마의 이론을 공부하고 이 테마와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뒷부분에 기출문제가 있죠.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론에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는지, 어떻게 기출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지문들을 꼼꼼히 바로 풀어봐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강의 방법을 택했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방법을 많이 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원래 이제 우리 정규 커리큘럼은 1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이론 순환을 3순환 하고, 5월부터 6월 기출문제 풀고 7, 8월에 예상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이론 정리하는 과정은 이론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출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국가자격시험에서 합격을 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죠. 60점 이상을 맞으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를 잘 풀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집중되어 있는 커리가 1년 커리인데, 바빠패스는 테마별 이론에다가 테마 40개가 있죠. 테마 40개 이론을 바로 설명과 동시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이론이 어떻게 기출문제에 적용되었고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의 가능성을 제가 충분히 언급하면서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수업에 진행하면서 빠른 시간 동안에 공부해서 합격을 이루겠다라는 걸 목표로 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빠패스에 대해서 한 수람만 공부했다고 해서 완벽히 내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2번 이상, 3번까지 들으면 너무 좋겠고, 즉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마무리 9, 10월 과정에서는 부족한 테마라든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이론 총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쪽집게 백성 같은 걸 통해서 마무리 정리하시면서 시험장에 가셔서 합격을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것들은 사실 3월 달부터 전국 모의고사가 매월 진행되니까 이런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제가 암기 코드를 같이 교환으로 올려드릴 건데, 우리 학교로는 이해가 필요한 테마도 있고 암기만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도 충분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암기 코드로 제가 잘 엮어서 암기 코드와 함께 제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문제풀이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암기 코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암기 코드를 통해서 전 범위에 학교론의 체계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들, 중요한 거, 까먹기 쉬운 것들을 암기 코드로 쉽게 떠올릴 수 있게, 직관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암기 코드와 함께 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암기 코드는 강의 교환으로 올려져 있을 거고, 학습 자료실, 메가랜드의 황재현 교수 학습 자료실에도 올려져 있고, 나중에 이제 한 3월달 이후에는 암기 코드 해설 강의를 무료 영상으로 촬영할 예정이에요. 김포중앙학원에서 촬영할 건데, 만약에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면
그 밴드에 올려져 있는 공지를 통해서 직접 오셔가지고 저와 얼굴 보면서 즐겁게 암기 코드 해설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특강이 끝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들을 수 있게 제가 밴드의 링크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학기론의 정석 황재원 밴드를 통해서 기출문제도 매일 풀어보시고,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Q&A도 올리시면 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암기 코드는 교환으로 올려준 걸 하나만 출력하지 말고 두세 정도, 2개, 3개 정도 출력하셔가지고 가까운 곳에 두고 자주 가능한 보시면 학기론에 빠르게 안정적인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암기 코드 활용 잘 하시고, 자, 공부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강의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시험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빠르게 핵심만을 강의하고, 이것과 관련지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떻게 해설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모든 질문을 하나씩 꼼꼼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한순환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었을 때 80% 이상이 알아들었다, 이해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스스로 내용을 읽고 암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때 암기 코드도 활용하셔서 암기 코드에 있던 내용도 암기하시고 읽어야 돼요. 즉, 문제를 잘 풀려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해석할 수 있는 문자 해석 능력은 많이 읽어봐서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수업 들었던 내용이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지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반드시 마지막 단계 해야 되는 것은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풀어볼 때는 어렵지 않게 풀리네 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스스로 혼자 공부를 끝내고 문제를 풀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새로운 느낌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잘 체크해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 어렵게 처음에 느껴졌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3순환 정도 하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바빠 패스다 보니까 일찍 종강에서 완강에 올려놓죠. 이것들을 필요한 때 빠르 내가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여러 번 회독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빠 패스는 한 번만 듣고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완벽히 이것만 알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강의했던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드는데 좀 집중하려면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학기론에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매년 9문제에서 10문제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계산 문제 4문제, 5문제가 필요해요. 이걸 맞춰야 됩니다. 보통 계산 문제에서 3문제 정도까지는 어려운 문제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건 풀면 오히려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버려야 되는데, 4문제, 5문제는 언제나 매년이에요. 매년. 전에 나왔던 문제의 숫자만 바꿔서 1분 내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언제나 출제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건 그 전에 나왔던 문제의 숫자만 바꾼 1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전형적인 계산 문제 4문제, 5문제를 맞춰야 되는 게 안정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계산 문제집은 온전한 합격 도약을 위한 계산 문제에서 온도계,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좀 얻으라고 온도계라고 이름을 지었고, 자, 이 온도계는 계산 문제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산 문제집이에요. 수포자도 합격할 수 있게, 우리 학창시절에 수포자 있었잖아요. 우리 계산 문제는 수포자와 관련이 없어요. 누구나 풀 수 있게 개념 원리를 잘 풀이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계산 문제 풀이법을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잘 풀이를 해놨고, 18개 테마 유형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계산 문제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쉽게 계산 문제, 내가 이 유형은 풀겠다, 이 유형은 버려도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잘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최초로 계산 문제를 이렇게 완성해서 분석해놨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거예요. 자, 계산 문제가 기출 계산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연습 문제도 들어있어요. 10회씩 7회 연습 문제, 예상 문제가 있고 3회는 35회, 34회, 33회 나왔던 기출 계산 문제만을 따로 엮어놓은 문제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계산 문제를 꾸준히 반복 연습하실 수 있는 계산 문제 구입하셔서 계산 문제 1년 동안 쭉 연습하시면 온전한 합격을 위해서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거. 특강 교재이기도 합니다. 필수 계산 특강이 12월 30일 날 있고 기출 계산 특강이 있는데 이 특강들은 다 이 계산 문제집으로 이루어지니까 만약에 계산 문제 특강을 듣고 싶으면 이 계산 문제집을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최고의 적중률 이렇게 쪽집게 100선이 있는데 적중률 보니까 32회부터 35회까지 거의 87.5% 이상씩 적중하고 있어요. 우리 1차 과목의 학개론이나 민법의 최고 점수는 80점까지죠.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한 과목은 40점을 맞아야 되고 40점 이상을. 그럼 나머지는 60점, 평균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80점까지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예요. 80점 을 초과하는 점수는 사실 뭐 기분만 좋다 뿐이지 합격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쨌거나 최고 점수를 맞는데 여기 100선에서 다 적중을 했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 야 그러면 쪽집게 100선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1년 커리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재가 이 쪽집게 100선이에요. 이 쪽집게 100선 교재는 그 전에 있던 기출문제를 충분히 여러 번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기출문제 풀이가 완성이 돼 있는 분들이 100선을 들었을 때 알아듣고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교재다 보니까 먼저 이것만 듣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바빠 패스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2회독, 3회독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마지막 정리하는 교재와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바빠 패스의 학개론을 여러 번 3순환 정도는 공부를 끝내놓은 다음에 9, 10월 달에 마지막에 이 쪽집게 100선까지를 듣고서 시험장에 가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100선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바빠 패스의 이론 한번 처음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해보죠. 자, 테마 1이 이제 부동산학인데 부동산학. 이 부동산학 테마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테마긴 한데 최근 10년에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테마 1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중심으로 핵심만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자, 부동산학.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죠.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이다 보니까 부동산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부동산학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학문적 성격을 보니까 이렇게 종합응용 사회 구체 경업 규범과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종합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종합은 여러 개를 합쳤다는 의미죠. 이때 학개론에서 종합이란 말 나오면 뭘 합친 거냐라고 했을 때 법률과 경제와 기술, 이건 물리적이란 말과 똑같아요. 법경기를 합쳐서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합쳐서 우리가 부동산학을 만들었다, 접근했다, 이해한다 이럴 때 종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종합과학이라는 말은 법경기를 합쳐서 종합해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로 1번에서 중요한 건 예를 외워놔야 돼요. 부동산학은 기초과학, 순수과학, 자연과학, 추상적 학문과는 관련이 없다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찌어찌 하니까 기초과학이다, 어찌어찌 하니까 자연과학이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얘기다. 이때 이제 암기 코드를 보면 암기 코드를 한번 보죠. 암기 코드에 이렇게 자, 첫 번째가 추자연, 기초, 순수 암기 코드가 있어요. 추자연, 기초, 순수, 추상적 학문,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왔죠. 부동산학은 추자연, 기초, 순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암기 코드 하나를 암기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자, 3번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건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식 접근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지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답이 될다라면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식 접근 이 두 개만 정확히 알면 되고, 종합이란 말은 아까 우리가 법경기, 법률경제, 기술적 측면을 종합했다 이렇게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종합이라는 말, 부동산학개론에서 종합식이라는 말, 종합이라는 말 나오면 법경기를 종합했다는 말이고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다음 테마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
자, 그래서 법경기 종합 복합 개념, 이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인데, 의사결정은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학교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 결정,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이때 이제 투자하는 건 우리가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수익을 창출할 걸 목적으로 투자 결정을 판단하겠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이건 손해보지 않으려는 경제인으로서라는 의미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에 출발해서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식을 뭐라 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걸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의사결정은 뭔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 결정이고, 투자 결정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 돈 벌려고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이런 접근 방식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하면 의사결정식 접근, 의사결정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부동산학을 법경기 측면으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것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법경기 나올 때 의사결정이 아니라 법경기 나오면 종합식 접근, 이 두 개를 속여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두 개만 잘 정리하면 되고,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이 두 개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때 주의할 건 부동산의 연구 대상을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고,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이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동산의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학개론에서 배우는 거,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는 과정들은 다 부동산 활동인 거예요. 즉 수요와 공급 또는 뭐 중개 활동 또는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개발,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감정평가, 이런 것들을 다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고, 이 활동을 잘 못했을 때 또는 잘했을 때 부동산에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을 잘 못했다라고 하면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이란 주택에 대해서 주택 부족 문제라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라는 것이 부동산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자, 가로 5번에 부동산 활동의 원칙이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최우선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얘였죠. 능률성의 원칙. 쉽게 얘기하면 잘하자는 원칙이에요. 자,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원칙, 효율적으로 잘하자, 능률성을 효율성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잘하자는 건 어떤 걸 잘하자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자,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잘하는 거, 능률화시키는 건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최유효 이용하자. 즉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면, 예를 들면 내 토지니까,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해도 되지 않겠어? 이러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땅이지만 소유 활동할 때는 잘해야 된다, 능률성 있게 능률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능률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최유효 이용하자라는 거고, 자,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여기 거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소유 활동을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원칙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할 때 소유를 최유용하자, 이건 잘하자는 얘기지. 잘하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능률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라고 해석하면 되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능률성의 원칙만 나왔으니까.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나온다면 좀 지엽적인 내용이 좀 답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최근에 나왔던 건 이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보면 임장 활동이에요. 임장. 현장의 임한 활동을 통해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임장 활동은 현장에 임한 활동이니까 사람이 직접 부동산 있는 곳에 가서 정보를 알아내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부동성 때문이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임장 활동과 가장 관련된 부동산이나 토지의 특성은 뭐냐라고 한다면 부동성,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야 돼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나머지 한번 본다라면 자, 과학성 및 기술성, 3번에 대인활동 및 대물활동이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밋이에요. 밋. 또는이 아니라 밋.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 및 동시에 기술성을 중요시한다. 얘만 중요시한다. 과학성만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과학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문제에서 어찌어찌 하니까 대물활동이 아니고 대인활동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자, 이때 이제 과학성 및 기술성과 관련된 건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 논리성을 다른 말로 과학성이라 그래요.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실무에 적용할 때는 테크닉 같은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학은 이론만 정립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응용하는 응용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중요시하는데 이론에는 과학성, 실무에는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라는 거고, 자, 윤리성은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뭐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얘 하나 우리 잠깐 먼 옛날에 10몇 회 때 나왔던 지문에 한번 이게 나왔는데, 자, 조직윤리에다가 여기에 외부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외부 조직윤리,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놓으면 돼요. 외부 조직윤리. 이 조직은 외부 조직 간에 지켜야 될 윤리고, 이 업자라는 건 동업자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 간 또는 협회와의 윤리를, 이걸 조직윤리. 이때 조직윤리를 외부 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라고 해석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내부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내부 조직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이걸 조직윤리라고 한다. 내부 조직은 쉽게 얘기하면 속이려고 내는 지문이긴 한데 고용윤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부 조직에서 사장과 종업원 간에 지켜야 될 윤리는 내부 조직원 간의 윤리는 고용윤리를 얘기하고,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다. 이렇게 딱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고, 자, 별의 장기성이라는 건 토지는 없어지지 않고 소모되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영속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토지를 개발 관리할 때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배려해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 영속성과 관련된 거고, 자, 부동산 활동의 공간 활동은, 자, 수평은 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 지표, 공중, 지하까지 해서 3차원 공간 활동을 한다. 이 3차원 공간을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잘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만 머릿속에 두거나 암기하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강의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테마 1에서는 최근에 10년 동안 기출문제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7년 정도에 걸쳐서 최근 7년간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엮어서 놨다 보니까 이 테마 1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는 따로 뒤에 기출문제가 없네요. 일단 테마 1은 이렇게 내용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2교시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